어느 순간 갑자기 기관병 뗄 거는 안 나오는 맞아 거야. 맞아. 너무 서운했어. 진짜 너무. 간부님들이 네. 분대장이 하는 일을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간부 조교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사인을 해주겠다. 오. 2022년 논산 육군훈련소를 말한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할 수도 있는 보직, 바로 조교편입니다. 저희가 올해 논산훈련소에서 또 전역한 4분, 다들 올해 전역하셨죠? 네, 맞습니다. 조교로 복무한 거 맞으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군대에서 포장을 하러 왔다. 제 그 사연 중에 꿀보직 정말 많습니다. 조교 꿀보직이다. 아니다. 헬보직이다. 하나, 둘, 셋! 역시 무조건. 무조건. 절대 꿀보직 아니다. 꿀보직이 절대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입대를 해도 조교라는 보직을 선택하겠다. 선택하겠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X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육군 보병 나왔지만 저 헬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대한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 보병 안 한다. 다른 보직으로 어떻게든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헬보직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한 정욱 조교님께서만 X 되시고 우리 나머지 조교분들은 난 그래도 조교 선택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재입대를 가정한 거니까 네네네. 일단 시간이 진짜 빨리 가니까 그리고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막 뿌듯함도 많이 너무 느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헬보직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정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통 부대들은 보장이 되기 마련인데 조교들은 그런 게 많이 없죠. 교대로 당직 근무, 생활제도 근무, 야간까지 근무 이런 게 근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이 많이 없긴 해요. 네. 근데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그리고 맨날 새로워요. 약간 하루하루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교님 유일하게 X를 드셨는데요. 아니 사실 그 시간이 빨리 가고 네. 이런 거는 되게 장점이 맞고 좋은데 제 후임 중에 징계를 받거나 혹은 본인이 포기를 해서 분대장 해임을 하고 최전방 부대를 갔던 후임이 있었는데 네. 들어보면은 그 친구가 되게 육군훈련소 분대장으로 있을 때 힘들어했거든요. 야전을 가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애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야전은 그냥 상병 말 뭐 병장 되면은 뭐 안 건드리고 편하다 하는데 네. 사실 여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병장이 돼도 맞아. 한 전역하기 몇 주 전, 며칠 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쯤은 이제 다른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확실히 조교를 하게 되면 시간은 빨리 가는 장점이 군생활 중에 사실 시간 빨리 가는 거 제일 좋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다 동기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조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정해져 있어요. 6개월로. 6개월. 네, 6개월. 6개월로? 이게 언제도. 좀 그래서 안 좋은 게 뭐냐면 그치. 1월이랑 6월은 동기예요. 근데 6월이랑 7월은 7월은 성인이야. 성인이라서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끝까지 말 못 넣는 친구들도 있고. 3개월 정도가 좀 적다. 네, 저도 3개월이에요,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기별로. 육군훈련 소장님 꼭 3개월 적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군 인권 관련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조교는 군 인권 사각지대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왜냐면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 왜냐면은 분대장 조교들은 네. 많아봤자 15명, 20명이에요. 근데 그 15명, 20명 관리하는 훈련병은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인원척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저희가 잘못을 안 하더라도 여러 명이 담합해서 마음의 편지나 설문을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그럴 수는 있겠네. 뭐 무조건 악의적으로 하면 걸리긴 하는데 정말 제가 한 사연은 훈련병 하나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이제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앉혀놓고 이제 지도를 했어요. 정말 그냥 1대1로. 그 저희가 난방시설이 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훈련병이 분대장 조교님이 거기에 뜨거운 거 거기 앉혀놓고 나한테 30분 동안 앉아있으라고 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어떤 훈련병들은 분대장한테 마음 편지 쓸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병들의 인권을 챙겨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챙겨주려다 보면 분대장들이 업무가 느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조교라는 직책 자체가 근무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맨날 해준다, 더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뭐가 좋아졌는지. 훈련병이 주가 되기 때문에 네. 간부님들도 훈련병들이 이제 다치지 않는지 사고 나지 않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병사들한테 소홀한 게 있어요. 어떻게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전역했잖아요.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사실 거기 계신 간부님들, 네. 분대장들, 심지어 중대장님도 중간 관리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간부님들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도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거다. 너희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책임 회피 아닌가요, 그거? 책임 회피도 맞겠지만 네. 근데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걸 챙겨주면서 조교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가능하게 하려면 다시 훈련병들 인권을 뺏어오는 게 아닌 이상 네. 어쩔 수 없잖아. 불가능. 근데 저는 너무 아니, 예, 공감을 해요. 어. 그 간부님들도 어쩔 수 없는 위치라는 걸.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따르되 간부님들도 충분히 조교들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조금 좀 따뜻하게 좀 챙겨줄 수 있는 거고 말이라도. 항상 고생한다 한번 좀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면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훈련병이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간부님들이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책임을 지는 지휘관들이니까 그쵸. 저희 탓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네가 똑바로 관리 안 해서 그건 야 좀- 이거 왜 신경을 똑바로 못 썼어? 그건 좀 근데 이건 진짜 네네네. 저희는 그러진 않고. 아, 오히려 이것도 간부들이. 아, 이들 또 간부 사주 받고 온 거야?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몇 연대죠? 25년대. 25연대 간부님들이 그러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아난그 제가 뭐야? 저희 소대장님 중대 정말 사랑합니다. 오케이. 이거 편집할게요. 아니 정말 최근에도 연락 오케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막 일부 이럴 수 있다. 네. 일부 이럴 수 있다. 운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인권이라고 해서 이제 훈련병들 아까 말했지만 부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교들 것도 같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관병들 거는 안 나오는 맞아.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 진짜 너무 서운했어. 진짜로. 아니, 손 죽을 뻔했어. 진짜. 아니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교들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나온다는 이게 거예요? 약간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병영식당이 이제 민영화가 되기 전에 얘긴데 뭐 참치라던가 네. 혹은 뭐 음료수, 과자 이런 부식 같은 게 참치가 부식으로 나와? 참치 크래커? 참치캔 그게 왜 부식으로 나와요? 황금 구매 정식이라고 해서 네. 돈 주고 이제 사서 훈련병들 그러면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네.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중간 대식을 하다 보면 반찬이 네, 좀 음식으로. 같이 네. 더 먹어라 주는 건데 이제 개수를 딱 이제 훈련병들의 개수에 맞게 아, 주고 네.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훈련병이 안 먹겠다 못 먹겠다 하는 훈련병이 있거나 혹은 개수가 남는다 하면 이제 그거를 짬 처리하는 나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닭다리 같은 거가 네. 부시고 나왔어요. 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니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부님들이 와서 아직 안 먹었지? 집어가는 거예요. 빼서 훈련병도 개수 맞춰서 나왔다. 우리 모르고 받았는데. 네. 아, 좀 너무 서운하다. 간부님들이 네. 분대장이 하는 일을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는 이거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사실 저는 분대장이 엄청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가 만약 단체로 못하겠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 못하겠어요 손 놔버리면 어. 훈련소 파워, 파워. 파워. 저는 육군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그 진짜 정도다. 그만큼 중요한 인력들인데 그러니까 좀 잘 해줬으면. 아쉬운 건 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조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볼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제 네. 저는 모집 분대장이라고 해서 아. 저는 그러니까 뭐 운전병 운전병처럼. 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어. 모집이랑 징집 분대장이라고 있는데 모집은 이제 저처럼 입대하기 전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아예 확정을 짓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확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조교하기에 아닌 거야. 그렇게 어쩔 수가 어쩔 없어요. 수 없어. 아,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고 나서 못하겠다 해임을 하겠다 하고 야전을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네네. 그런 경우 말고는 사실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고 그럼 모집이고 이 세 분은? 징징. 아, 그 안에서 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 조교의 지금 실태를 저는 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조교가 인력이 없습니다. 맞아. 아, 그러니까 부족해. 어느 정도냐면 뽑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중대 후임인데 랜덤으로 뽑혔다. 나 조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진짜? 조교로 뽑혔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조교분들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도 조교 안 할 것 네. 같아. 소문이 다 퍼져버려서 오죽하면 조교를 조금이라도 손을 탁 내밀면 바로 붙잡고 너 조교해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개 중대에 한 열 몇 명 정도 맞아요. 됐거든요. 맞아. 줄어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네, 확실히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뭐 인구가 줄어서인가? 아니요. 아니요. 자원자를 뽑는 게 격리조에 뽑아요. 그럼 나 분대장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그때 뽑아요. 근데 그때 보는 분대장들은 무슨 모습이냐? 방어복 입고 갚아주는 모습. 그거밖에 못 본 상태에서 애들이 지원을 하고 싶겠어요? 절대 안 하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멋있지도 않고. 네. 사실은 들어가면은 뭔가 각 잡고 짜세 잡고 딱 이런 딱 조교들인데 지금은 들어가면 그럼 그 방호복 입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훈련병 때 제가 본 조교들은 방호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속았어. 그리고 나름 편해 보였어요. 솔직히. 맞아. 그치? 근데 사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 입장에서 조교들은 그냥 이제 지휘만 하고 얘기만 하고 해라 저라 뭐 이제 명령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건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지원을 했었고 네. 저 때는 지원자가 엄청 많았어요. 또 조교라는 보직 중에 또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한기수 끝나면 휴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옛날인가요? 지금도 원래 받아요. 지금도 받아요? 네. 몇 박 며칠 받나요? 한기수당 2일. 근데 그게 이틀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쌓이는 거죠. 위로 휴가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휴가를 몇 박 며칠 받게 되나요? 그냥 아무것도 추가적인 거 안 받고 조교로 복무만 하면 한 70일 70일 가까이 70일. 연가를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조교 생활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훈련병 있을까요? 이게 좋은 쪽으로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 나쁜 쪽 하나. 네, 얘기해보세요. 격리 기간이었어요. 갑자기 훈련병 하면 사라진 거예요. 소대장님이 불러서 마스크 쓰고 뭐 페이스쉴드 이런 거 방호복 하고 나갔다. 근데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냥 혼자 나간 거예요. 훈련소 밖을?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서 방송으로 다 비상 때려서 4개 중대 모든 기관병들 조교들이 다 모여서 그 경광봉 들고 걔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걔가 이제 훈련소 문 교장 나가는 문을 뛰어넘으려고 준비하는 거를 차 탄 간부님이 보셔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나 뭐 적응이 잘 안 됐나 뭐 힘들었나 봐요. 실적으로. 그래서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나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근데 다 나가고 싶지.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봐라 그래 저희가 좀 보고 하는데 네. 한 번 더 사라졌어요. 아 또? 이번에는 논산역에서. 아니 그러면 나갔- 벽을 넘어서 간 나갔지. 거면 와 논산. 위병소는 못 나갈 거 아니야. 네. 유병수는 절대 못 그 나가요. 이제 훈련 나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택시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택시 업체 그 운전하시는 분이 설득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징계를 받죠? 받아요. 받은 걸로 알고 당연히 있고요. 받아요. 당연히 받은 걸로 알고. 그게 영 내에서 잡히면 괜찮아요. 근데 영 외로 나가면 그건 군법 위반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나가시더라도 0내 정도 아니죠. 저는 좋은 훈련병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럼 네 좋습니다. 수료를 훈련병들이 하면 이제 막 분대장들이랑 이제 그때쯤 되면 너무 친해지고 막 수료할 때쯤. 예, 형 동생처럼 맞아요. 막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네. 제 인스타나 막 맞아요. 휴대폰 번호를 막 받아가요. 그럴 수 있죠. 친구들이 연락을 꾸준히 하는 애들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사정이 있었어요. 한때 SNS에 연락 좀 안 받는다라는 글만 하나 남겨놨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훈련병 하나가 이만한 장문을 보내요. 저한테. DM으로. 네. 자기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그냥 그 훈련병한테는 저는 되게 좋은 분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만큼 온 거예요. 감동받지. 저 진짜 너무 울었어요. 좋다. 이런 아름다운 사연 없나요? 저는 네.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네. 선수들이 오면 좀 궁금해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황희찬 선수가 왔었는데 네. 제 역중대였거든요. 황희찬 선수 이제 수료하기 직전에 이제 그 상황실에서 전파가 왔어요. 우리한테 간부 조교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사인을 해주겠다. 오. 받고 싶으면은 그 중대장실로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신기하다. 월드컵 클래스 황희찬의 달이다. 아 진짜 아니 왜냐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리고 한 장하고 준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3장씩도 해주고 되게 주변에 엄청 되게 성심성의껏 전 몰랐는데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좀 쪼매난 종이로 네. 본인 사인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네. 네, 그걸 딱 주면서 그거와 동시에 이름이 뭐예요? 척척척 사인 누구 조교님. 그 황희찬 선수가 요자를 썼나요 그때? 한 번은 사격술이라고 하죠. 사격술 교장에 나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갑자기 훈련병 한 명이 저한테 부탁이
있는데 해도 되겠니? 물어봤죠. 뭐냐? 그 저희 훈련소에만 있는 군장점에서 파는 그 로카티인데 그거는 어디 가도 안 팔고 딱 훈련소 군장점에서만 파는 옷인데 네. 이제 제가 그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뭐 멋있어 보이는지 그거를 본인 나라 사랑 카드를 줄 테니까 뭐 사다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화도 안 나왔어요 그냥.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료할 때쯤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뭐 그 정도 거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게 중에는 근데 여기서 딱 됐네요. 조교가 지금 진짜 힘이 없다는 거. 그니까. 여기까지 추락 증명이 그 되네요. 정도로 여긴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교들끼리의 그 선후임과의 관계 있잖아요. 일단 저희 조교들은 동기생활관을 안 쓰기 때문에 분대장 교육대라고 해서 이제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게 좀 심화 공부를 하고 이제 조교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아 조교하기 전에 그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3주예요. 아 3주 동안? 네. 그러면 그 3주 동안 예를 들어 뭐 구급법이나 싹 다, 뭐 네, 싹 다 네, 교육 네. 훈련병을 교육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은 네. 더 깊숙하게 이제 네, 아 네. 되게 시험을 3주? 다 봐야 네네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다고 하던데. 그 기간에 비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많긴 해요. 진짜 많아서. 근데 그때 터치를 안 하면 편한데 아. 그때 작업을 엄청 시켜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아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네.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관에 있으면 네. 자려고 하는데 야 너 내일 교육 뭐야? 아 내일 뭐 각계전투 한다. 그러면 이제 각계전투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잡는 네 부분. 그런 걸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업무에 관한 일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근데 좀 불필요하게 아 또 일부러-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네. 있다 일부러. 네, 막 아. 새벽 3시까지 도수 체조 시키고 이래버리니까 저는 그건 그랬거든요. 좀 그렇다. 새벽 3시까지 도수 체조를 시켰다. 아 네, 조교라는 보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임이 조금 이제 아, 과했다? 네, 과했다. 선임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교 우리 선임 후임과의 관계 또 좋았어요? 그게 제가 21공무원인데 네. 20공무원들한테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겠어요. 아 제가 네. 20공무원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저희도 그걸 보고 자랐으니 네네네. 뭐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네네. 근데 할라 하니까 네. 그거에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간부들이 너네 이딴 짓 하다 걸리면 네. 가만 냅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건 거예요. 저희는 아까 아까 그 가부도 협박 안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예예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20공무원들이 선임들이 과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걸 잡는. 소위 말해서 좀 부조리는 저희 때 많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생기더라고. DP 한창 핫할 때 네네. 또 선임들이 장난 많이 쳤거든요. 아 DP 보고. 네. 갑자기 그냥 위치로 이래가지고 고무신조 걸려있는 쓸데없는 걸 퍼졌구나. 어디 못 하나 있나? 25연대 간부님들은 천사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중간. 이 말은 아니 이게 앞에서 너무 악마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딱 중간. 그러니까 천사일 때도 있고 네. 악마일 때도 하는 딱 그 선수 지킨다. 네. 27연대 간부님들 어떠세요? 저희 간부님들은 뭐 좋은 편이십니다. 이러면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영상이 올라가면 지금 연락 올 것 같아요. 얘기 잘하세요. 간부님들 어떠셨어요? 저희 30년대인데요. 30년대 이교육대고요. 네네. 저는 진짜 감사하고 연락도 네네. 하고 재밌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이지훈 조교님만 간부들이 근데 저희 간부님들이 저희 이제 동기 형이 있었는데 네네. 그 형이 전역하고 결혼식에도 다들 오셨었고 그래서 뭐 그거는 당연히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중대장님께서 네네네.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셨어요. 오. 근데 중대장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이랑 이런 오, 것도 보내셨고 그런 거 어떻게 하시고 쉽지 않은. 지금까지 이제 조교라는 보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조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훈련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남을 헤아리는 방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좀 군대가 오로지 그냥 몸을 쓰는 군대가 아닌 좀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조교 적극 추천드리고 정말 만약 조교가 되셨다면 꼭 성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병, 취사병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조교라는 보직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와 있고 인원도 소수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사람 같다
많이 힘들어한다. 저희도 똑같다라는 걸 많이 아셨을 텐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서 군대에서 특별한 경험 하고 싶다, 20대 초반에 안 해본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일단은 많이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조교라는 게 물론 재밌고 사회에서 못 해볼 특별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주말 혹은 공휴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훈련민들 가르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포기를 쉽게 하거나 혹은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조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조교라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그런 진짜 뭔가 말로 표현도 못하겠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 넘길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조교라는 보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현역 조교를 하셨던 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오늘 좀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정말 즐거웠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한 얘기들을 듣고 참고하셔서 해도 되겠다 하시면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튜버 효자손과 함께하는 2022년 논산 육군훈련소를 말한다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